지구과학 7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판구조 활동, 운동과 마그마 활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크게 딱 하나예요. 어떤 걸 배웠냐? 바로 이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성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원인은 1번. 이게 뭐죠? 네, 맞아요. 온도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에는 온도 상승에 의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네, 맞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깊이가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요인이 있냐? 이건 뭐죠? 네, 맞아요. 용융점이 하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자체는 마그마의 온도와 압력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변하는 건데 이 3번은 용융점이 낮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용융점이 낮아질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물이 첨가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이 첨가하면은 암석 사이에 결합 사이에 있는 그런 암석 내부의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용융점이 하강한다 라는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마그마가 생성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 마그마가 생성되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실제 지구상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렇게 매칭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지구 지각이 있고 암석권이 있고 연약권이 있잖아요. 이런 지구 내부에서 다양한 장소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장소들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저번 시간에 배운 이런 그래프와 함께 연관지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하나 더 말했는데 부분 용융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여기선 일괄적으로 이렇게 마그마가 녹는다 라고 했지만 사실 이 마그마가 되기 전에는 고체, 암석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긴 연약권, 여긴 암석권 이런 식으로 퉁쳐져 있는데 사실 이 연약권이 모두 다 동일한 조성의 암석이 아니고 암석권이 모두 동일한 조성의 암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서 지금 암석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화강암, 섬노암, 반염 이런 다양한 암석이 나오는데 이 연약권이 모두 다 동일한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무암이 일부 있고 뭐 안산암도 조금 있고 유문암도 조금 있고 그래서 현무암이 제일 많기 때문에 현무암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암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암석이 있고 암석 내부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용융은 이 암석 사이에 이 암석을 구성하는 것들이 광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내에서도 녹는 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무암이 자체가 약 1400도에서 녹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암석을 구성하는 그런 광물들이 다 녹는 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녹을 수 있는 거는 빨리 녹고 천천히 녹을 수 있는 건 더 천천히 녹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둬서 이제 녹는 그 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부분 용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용융으로 만들어진 마그마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어느 곳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과서 튼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는 주로 지각과 멘틀을 구성하는 성분과 기체 등을 포함한다. 이건 새로운 정보네요. 지금까지 마그마는 액체인 줄만 알았는데 기체 등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고체가 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액체가 형성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화산가스나 이런 기체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럼 미량의 기체들 역시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그마는 어디에서 생성될까? 뜨거운 멘틀 물질이 지표 가까이 상승하면 압력은 빠르게 감소하지만 온도는 서서히 낮아진다. 이 때문에 부분 용융이 발생하여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 해령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된다.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또 다른 지역인 열점에서도 멘틀을 이루는 물질이 상승하면서 암석이 감소하여 부분 용융이 일어나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장소가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자, 두 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해령에서는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열점에서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두 개가 똑같은 원리, 기작으로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해령 있죠. 그림에서 이 해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열점이 있습니다. 이 두 장소 모두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데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현무암 조성의 마그마가 뒤에 좀 이따 조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현무암과 되게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마그마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소 해령과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기작이 똑같은데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걸까요? 자, 찾았나요?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2번이죠, 2번. 멘틀 상승에 의한 마그마 생성. 이게 딱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뜨거운 멘틀 물질이 지표가까이 상승하면 압력은 빠르게 감소하지만 온도는 서서히 낮아진다. 딱 이거죠, 지금. 여기 있던 멘틀 물질이 2로 상승하면은 깊이, 즉 깊이도 갑작스럽게 빠르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압력도 급작스럽게 감소를 하겠죠. 하지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과 같은 그런 경우로 마그마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해령과 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령과 열점의 차이점, 굳이 차이점을 하나 따지자면 해령은 연약권 부근에서 올라와서 양쪽으로 판이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열점은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저번 시간에 플룸 구조론 배웠잖아요. 이 외핵부터 올라와서 지각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해서 그림이 저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과 열점에서는 모두 압력 감소로 인한 마그마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봅시다. 두 판이 수렴하는 경계인 섭입대에서는 섭입대가 나오죠. 섭입대가 어디예요? 섭입대가 지금 섭입대가 지금 보시면은요. 섭입대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 섭입대. 그쵸? 이 섭입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섭입대는 아까 위에서 여기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어떻게 이동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하면서 대륙지각과 만나게 되면 해양 지각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밑으로 들어갈까요? 네,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밀도가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게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대가 있는데요. 이 섭입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마그마가 형성되는지 지금 여기 마그마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해양지각과 해양퇴적물이 섭입하여 지하 깊은 곳에 도달하면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 퇴적물과 지각의 함수광물에 포함된 물이 방출된다. 멘틀에 공급된 물은 멘틀의 용융점을 낮추고 그 결과 멘틀의 부분 용융이 일어나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자, 물 나왔죠? 물 나오면 뭐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네, 맞아요. 이 3번에 해당되겠죠. 물이 포함되게 되면은 용융점이 낮아진다. 이거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섭입대에서는 물이 형성되는 용융점이 낮아지는 3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함소광물 잠깐 다뤘지만 암석 내부에 화학 결합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 안에 진짜 생수처럼 삼다수 같은 물이 막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물 내에 결합 형태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다. OH기로 들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에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커지겠죠.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걸레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레 꼭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석이 들어가면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서 물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서 물이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지겠죠. 용융점이 낮아지게 되면 암석이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입대에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용융점이 하강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어디가 있냐? 여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장소로 봐도 되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되거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통으로 아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얘 따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굳이 따로따로 일단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섭입대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용융점 하강에 의해서 마그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그마가 형성이 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일단 밀도가 가벼워져요. 자, 부분 용융으로 만들어진 마그마는 주위 암석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상승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부분 용융으로 마그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주변보다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위로 상승을 하겠죠. 마그마가 상승을 하면서 뭐를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뚝뚝뚝뚝뚝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여기 이 라인을 우리 조산대 하부라고 합니다. 여기 라인 있죠? 이게 조산대 하부예요. 그래서 이 갈색 부분이 조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조산대 하부 여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암석 조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대륙지각이에요. 여기는 대륙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해양지각이에요.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대륙지각은 주로 유문암질 마그마 조성으로 안산암질 마그마 조성으로 유문암질 마그마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대륙지각은 주로 유문암질 마그마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서 대륙지각 하부, 이 조산대 하부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조성의 마그마를 만나게 돼요. 어떤 마그마를 만나게 되나요? 현재는 현무암질 마그마였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대륙지각의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쳐지겠죠. 그게 합쳐진 게 뭐냐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마그마 사이가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조금 쉽게 해보자면 150cm하고 170cm를 합쳐서 평균을 내면 몇이에요? 160cm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마그마, 대륙지각은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데 먼저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게 되면 대륙지각은 유문암질 마그마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되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마그마가 형성됐으니까 밀도가 감소하면서 위로 상승하겠죠. 근데 위로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대륙지각의 유문암질 마그마가 조금씩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부분이었는데 딱 여기 만났을 때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반반 돼서 안산암질 마그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유문암질 마그마의 비중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우리는 네 군데의 장소를 찾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기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 두 번째도 열점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도 이렇게 네 가지 장소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몇 가지를 적어줄 텐데요. 이 네 가지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적어줄게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해서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해령은 어디예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죠. 그래서 뜨거운 멘틀
멘틀 물질이 압력 감소로 현무암질 마그마를 형성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필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압력 감소, 현무암질 마그마 형성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열점이에요. 열점에서도 역시 해령과 똑같은 기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멘틀에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얘는 외핵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얘는 압력 감소 소로 현무암질 마그마를 형성한다. 근데 여기서 사실 열점은 하나가 또 있어요. 압력 감소 말고도. 아까 선생님이 말을 못했는데 온도 증가의 요인도 있어요. 온도 증가. 자, 그러면 위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압력 감소는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도 증가는 화살표 몇 번이죠? 네, 맞아요. 1번이죠. 그래서 열점은 1번과 2번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도 증가가 왜 일어나냐? 사실 이 멘틀 여기와 이 해령 여기는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와 여기는 온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열점은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죠? 네, 맞아요. 외핵부터 올라온 거예요. 외핵은 온도가 무지무지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압력 감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도 증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더 요인이 큰 거는 압력 감소 요인이 큽니다. 그런데 얘도 이게 서브, 부가적으로 온도 증가 요인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어디였죠? 맞아요. 이 조산대 하부 여기였죠. 조산대 하부는 어떻게 되냐? 해양 지각이 섭입할 때 함수 광물에서 물이 방출. 네, 해양 지각이 섭입할 때 함수 광물에서 물이 방출. 왜? 압력과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용융점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용융점이 감소하면 부분 용융이 일어나겠죠. 용융이 일어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녹음하는데 옆에서 약간 청소기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위로 상승을 할 거예요. 위로 상승을 하면은 대륙지각을 만나게 되는데 이 대륙지각에서 만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돼서 대륙지각을 만나요. 만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무암질 플러스 유문암질. 여러분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저 좀 한번 녹음 좀 시간을. 네. 말씀하세요. 쇼핑 내려가 무슨 얘기하지? 다양한 일이 많네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대륙지각을 만나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의 특징이 합쳐져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선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안산암질 마그마가 올라가면 또 다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마그마가 형성되면 밀도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유문암질 마그마 형성 이런 식으로 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어떤 요인으로 마그마가 형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요인이죠? 맞아요. 물이 첨가되기 때문에 물이 첨가 아까 말했던 3번 요인이고요. 물이 첨가되는 요인이고요.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서 뜨거워서 마그마를 녹인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서는 이제 온도 증가 요인이 되겠네요. 앞에 말했던 1번 요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그마가 만든 암석 좀 빠르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낸 암석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화성암이라고 해요. 화성암. 그러니까 마그마는 액체 상태잖아요. 그게 굳으면은 암석이 되겠죠. 그 굳은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같은 게 만약에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암석이 된다. 그럼 그건 퇴적암이라고 하고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암석이 변한다. 그거는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그마가 굳어가지고 만든 암석은 화성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화성암을 또 다양하게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은 다 분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지? 사물이나 이런 거 물건들을 다 분류하잖아요. 손이 있는 거, 손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처럼 이 화성암을 분류가 하는데 분류하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SiO2 함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냉각되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리할게요.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SiO2 함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냉각되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에 여기를 우리는 SiO2 함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냉각되는 속도라고 할게요. 이게 뭔 소리냐? 말 그대로 냉각되는 속도는 마그마는 액체 상태잖아요, 현재. 그 마그마가 얼마나 빨리 식어가지고 고체가 되느냐. 그거는 냉각되는 속도에 해당이 되고요. SiO2 함량은 그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SiO2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알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iO2는 뭐냐면은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규소거든요, Si가. 그리고 O가 산소예요.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이산화규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마그마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규소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암석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iO2의 함량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암석이 어떻게 되냐? 까무잡잡해져요. 그러니까 검은색의 특징을 많이 띄어요. 그래서 SiO2 함량이 낮은 거일수록 까만색이다. SiO2 함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이 작은 암석은 주로 이렇게 까만색을 띠죠, 여러분들. 그리고 SiO2 함량이 높은 거는 이런 식으로 밝은 색을 띠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iO2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위에 아까 말했던 이 세로축은 아까 뭐라 그랬죠? 냉각되는 속도예요. 위로 가면은 냉각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여기 옆에 적어둘까요? 빠름. 그 다음에 여기는 느림 이렇게 적어둘까요? 네. 그래서 냉각 속도가 빠르고 SiO2 함량이 가장 작은 거를 우리는 현무암이라고 하고요. 냉각 속도가 느리지만 SiO2 함량이 가장 작은 거를 반려암이라고 해요. 그럼 SiO2 함량이 중간이지만 냉각 속도가 빠른 거를 안산암이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크게 화성암을 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굳이 나중에 더 심화해서 대학생 때가 되게 되면은 이 화성암의 종류를 12개, 16개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6개로만 우리가 분류를 해요. 냉각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냐? 마그마가 땅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땅 위로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마그마는 온도가 막 몇 도예요? 막 1000도, 1200도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 땅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럼 땅은 몇 도죠? 기껏 해봤자 막 2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빨리 식을까요? 천천히 식을까요? 네, 천천히 식지 않고 빨리 식겠죠. 여러분들 그냥 마그마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표는 엄청나게 차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땅 위로 올라와 버리면 엄청나게 빨리빨리 식어버려요. 그런데 얘가 땅 위로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땅 속에서 천천히 식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얘는 천천히 식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식는 암석을 우리는 하산암이라 그러고요. 그다음 느리게 식는 암석을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름은 다 외워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매우 100% 별 5개짜리니까 이름을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화산암, 얘는 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화성암하고 차이 있으면 화성암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화성암 중에 화산암하고 심성암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화산암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현무암이나 안산암이나 유문암은 모두 화산암에 속하겠죠. 그리고 반려암이나 삼로암이나 화강암은 심성암에 속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주도에는 어떤 암석이 많아요? 길 가다 보면은 현무암질이 아까 많죠. 다 현무암이죠.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봅시다. 제주도는 땅에 만들어진 화산이에요? 아니면 바다 위에 만들어진 화산이에요? 네, 바다 위에 만들어진 화산이에요. 옛날에 신생대 제3기 때 바다 위에 밑에서 마그마가 분출이 해가지고
그러면 바다가 얼마나 차가워요. 그래서 바로 마그마가 빠르게 식었겠죠. 그래서 이런 현무암을 형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주도는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그마를 분류를 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화산암하고 심sam암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얘는 빨리 식었고 얘는 느리게 식었다 그랬어요. 그 차이는 바로 결정 크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광물 내에 보시면 암석 내에 보시면은 다양한 광물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 현무암은 안산암은 유문암은 결정이 형성될 시간이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마가 빨리빨리 식어버렸기 때문에 결정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결정이 거의 없거나 매우 작고요. 반대로 얘들은 결정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광물이 또렷하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결정 크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또렷하게 결정이 보여요. 여기 검은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결정이 보이죠. 그쵸? 이게 화성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성암은 이렇게 또렷하게 결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잠시만요. 화성암이 아니라 화강암을 쳐야 되는데 선생님들 헷갈렸네요. 자, 이거 보시면은 화강암은 이렇게 검은색은 흑운모, 하얀색은 장석, 그 다음에 투명한 거는 석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석에 들어있는 광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결정이 잘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현무암 같은 애들은 보면은 결정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하얀색 이런 거는 이물질입니다. 결정 아니에요. 이런 거 결정 아니에요. 얘는 결정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빨리 식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정이 없고 얘는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정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역에 어떤 암석이 있는지 각각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응해서 보시면 돼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현무암, 화강암. 현무암 대표적인 지형, 안산암 대표적인 지형, 유문암 대표적인 지형, 그 다음에 반려암 대표적 지형, 성록암 대표적 지형, 화강암 대표적 지형 있죠. 여기 다 외워야겠죠.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지형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크게 현무암이 대세고요. 그런데 마라도에 가시면은 안산암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 공통 특징은 화산암이에요. 마라도건 제주도건 빨리 식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무암하고 안산암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황강암 같은 거는 제주도에서 발견될 수가 있을까요? 예,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식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화강암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화강암이 건축 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육지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 다음에 반려암, 솜노암, 화강암 이거 특징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나타냈는지 그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서귀포 해안가 중문 거기 주상절리죠. 그 다음에 마라도의 화산암은 안산암이다. 그런 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변산반도 전라북도에 있는데 요거는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질은 아까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죠? 네, 대륙 지각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유문암질. 그래서 이 대륙에서 좀 잘 나타난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부산에 있는 산인데 여기서는 심성암이지만 그런 SiO2 함량이 낮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풍화 침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섭노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해요. 이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섭노감인데 얘는 뭐 그냥 경상북도에 나타난다. 여기 나타난다. 영주시에 나타난다. 그 다음 화강암 얘가 좀 중요한데 이 화강암은 서울 지역이 대부분 다 돌산이에요. 서울 지역에 사는 대부분 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왜냐면은 이게 대보조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반도 지도인데요.
이 북쪽하고 남쪽에서 큰 지각 변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해가지고 이 중생대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중간 지점에 있는 이 부분이 압력을 받아서 대부분 심성암, 주로 화강암이라고 적혀 있죠. 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들이 이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 북한산, 여기는 화강암에 속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과제 열심히 써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등교계약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도록 합시다. 수업 마치겠습니다.